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코너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색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피를 토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은 뜨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엿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두 분 네.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진짜 현장을 뛸 연차는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네. 후배들을 각지에 뿌리는데요. 뿌려요. 뿌리지만 그래도 힘든 게 제가 선거를 대선도 해보고 지방선거도 해보고 이번에 총선도 해보는데 다 해봤네요. 네. 그중에 으뜸은 총선이었습니다. 역시 선거의 꽃은 총선이다. 총선이었습니다. 네. 253개 지역구 플러스 네. 비례대표에서 이번에 사방팔방에서 다 터지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됩니다. 사건들이 많고 네, 특히 너무 이제 많고. 비례 때문에 비례 네. 정당 때문에 정말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 기자는 어때요? 전 이제 이번 주부터 회사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지원조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막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야당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야당이. 네. 네, 여당보다 야당이 훨씬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여쭤보죠.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급기야 3번이나 고개를 숙이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 기자회견 여셨잖아요. 네, 네.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고개 정도가 아니고 허리를 아주 깊이 허리를, 네. 숙이셨습니다. 9일 오전에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최근 잇따른 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네.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선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막말 두 개가 시간 순으로 김대호 관악갑 전 후보 네. 그리고 차명진 부천병 후보인데 네. 입에 차마 못 담을 말이라고 한 건 아마 차명진 후보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그랬겠죠. 보여요. 네. 아마 다들 아실 테니까 저도 입에 차마 담지 네. 못할 말을 하진 않을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나이 드신 김 위원장이 허리를 3번이나 깊게 굽힐 기자 앞에서 정도로. 숙이고 사과, 송구, 죄송 표현을 4번이나 쓸 정도로 정말 당에서는 빨리 이 사건을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것을 수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뒤늦게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거잖아요. 이게 참 힘들겠어요. 김종인 위원장 주변 분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혹시? 뭐 주변에서도 뭐 사과 각오하고 왔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선대위원장이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죠.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네. 그렇죠. 네. 거기다 김대호 후보 막말을 네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상당히 빨리 다른 네. 당 사람들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수습하려고. 수습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달아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당에 온 지 10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생각도 해봤다. 그렇게까지. 네. 네.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서 다시 나섰다. 이렇게 사과한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네.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생애 마지막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하셨네요. 그만큼 각오를 하고 있다. 4287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또 터졌네요. 막말. 기자님, 그 심리는 뭘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 같이 이해가 안 보면은 돼서요? 좀 네. 밀리는 분들이 막말을 좀 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지율에서. 앞서가는 네. 분들보다. 당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네. 어차피 안 될 지역의 후보들이 네. 다른 지역까지 지금 죄를 뿌리고 있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관악갑도 좀 진보 성향이 아무래도 좀 더 센 곳이고 부천도 이제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렸던 분들인데 막말로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수도권 접전 지역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굉장히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요즘, 있어서 네. 굉장히 지금 우울한 상황이거든요. 네. 몇천 표 차이로 수도권에서는 뭐 네. 몇천 표가 아니라 몇백 표로도 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1곳인가 수도권에서 31곳 정도가 굉장히 접전을 하면서 네. 따왔던 좌석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그렇죠. 안 나는데. 3천 표 미만으로 갈린 게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신세돈 선대위원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막말 후보는 극힐부다. 1%밖에 안 되고 과대 증폭돼 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김대호 이후에 바로 이제 차명진이 터지니까 당 분위기가
막말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같이 나왔어요. 이제 제명을 하게 되면 또 제명했다고 언론이 또 한바닥 새로 그렇죠. 펼치게 네.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자꾸 막말 프레임에 말려들 수가 있어서 좀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좀 선을 긋는 역할을 당 하신 일각에서 건가요? 그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잡힐 수가 있는 게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통합당에 합류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2년에는 민주당 쪽 후보로도 가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는 약간 뜨내기로 느껴질 수가 있죠. 뭐 자유와 공화에서 오긴 했지만 근데 네. 차명진 같은 경우는 전 의원이기도 하죠. 이분이 옛날 한나라당 그 그렇죠. 시절부터 쭉 네네.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차 후보를 두둔까지 했는데 네.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뭐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기독교 극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받아들이는 후보들의 어떤 그 중량감이나 중량감 차가 그게 좀 다른 있군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차명진 후보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좀 당이 뜨뜻미지근한 기색을 보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은 네. 애초에 공천 받았을 때도 막말로 좀 유명했던 분이라서 네. 이런 사고가 예. 거의 예고된 거였어요. 예고된 건데 이제 예. 와서 좀 한 거는 김대호 후보의 건이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김대우 차명진 후보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인데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표정 관리 중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말실수 정말 잘 걸렸다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요. 네. 오늘 민주당의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이우삼 후보 정책협약식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최근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참 슬픈 일이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막말의 기저에는 증오가 갈려 있는 것이다. 네. 이 증오를 내려놓고 위기를 극복한 일에 함께 협력해달라. 네. 마음에서 여유가 굉장히 느껴진다. 예,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지나치게 때리지 않고 네. 좀 조심해서 가겠다. 이걸 조심조심하는 스텝으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 양정철 연구원장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 이낙연 후보의 그 워딩과 약간 네. 맥을 같이 하는 나름대로 기조를 정했으니까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워하지 말자. 우리 미워하지 같이 말자. 극복하자. 약간 같이 이런 하자. 걸 하고 있나 봐요. 거기서 정권을 심판하겠다 거기에 대비해서 네. 우리는 좀 더 한 발 앞서간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걸로도 보이고요. 사실 기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실수할 때가 됐는데 네. 이쯤에서 한마디 좀 막말이 나와줄만 한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이번에는 내부 단속이 굉장히 심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더라고요. 예. 네. 지금 목소리는 김진아 기자 네.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고요. 이해찬 대표 말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최고 빌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총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어제 광주에서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동선거대책위원회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했죠. 4세대 원형 방사 가속기 유치와 이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 네. 이거 말한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됐던 게 이 사업을 전남, 나주, 충북, 청주, 전국 5개 지자체가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가 전남, 나주 손을 들어준 꼴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구의 선거는 어떻게 하겠냐. 반발이 있을 수 예, 있죠. 굉장히 네.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또 미래통합당 충북도당도 곧바로 네. 입장문을 냈죠. 뭐 민감한 선거철에 특정 지역에 가서 유치를 약속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네. 충북도민 무시하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군요. 말실수를 네. 했죠. 그래서 민주당은 또 정정을 했고요. 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다 같이 경쟁하자 이거였다. 네. 라고 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언급하다 보면 항상 또 실수가 배어나오게 네. 마련이니까. 그리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분 네. 저는 물론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언제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인가 그때 그때 뵀던 것 보셨나요? 같은데요. 네. 네. 되게 점잖으신 굉장히 분인데 많죠. 예. 최근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통합당에 의해서 고소를 네. 당했어요. 네. 또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죠. 예, 7일 날 당 현안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면서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네.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꼬나들고 뛰어들고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죠. 예.
그랬더니 또 윤 사무총장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인 돈키호테에 비유한 발언을 막말이라 규정하는 것은 스페인 고전 문학에 대한 모욕. 근데 거창하네요. 네, 좀 거창한데 더 놀리는 느낌이 들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분이 좀 거친 언사를 쓰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한 걸 네. 보니까 지층 결집을 좀 한 게 아닌가.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런 걸좀 느낍니다. 네. 워딩들은 이제 준비해서 오는 거잖아요. 원고를 네. 사실 다 준비해 오고 그 전날 보좌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장을 빼자 안 하자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대놓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계획적으로. 은유와 막말은 네.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당연히 나쁠 그렇죠. 수밖에 예. 없죠. 알겠습니다. 그 어때요? 지금 총선 후보 제명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됐는데 반발하는 기류는 당에도 있고 또 이 사람 좀 억울할 수 있다 이런 기류들도 있잖아요. 이 제명 결정을 불복하고 재심 청구하면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을 당하면 당적이 이탈이 돼서 후보 자격이 무효가 됩니다. 무소속 네. 출마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이미 인쇄는 됐는데 인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지에 찍더라도 사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소속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후보 자격을 잃은 거죠. 특히 김대호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최고위까지 끝냈고 네. 선관위의 당 제명 결정서도 들어가서 네. 등록 무효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음.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선거운동은 중단을 한 상태예요. 근데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쭉 완주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미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네. 관건은 지금 차명진 후보죠. 그러네요. 아직 윤리가 네. 안 열리고 있고 네. 이게 열릴 수 있을지도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열리 분위기가. 자체 아직 일정이 안 잡혔어요. 그게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식으로 선거 그렇죠. 기간이라서 그거 하려면 멤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각지에 있을 테니 네, 윤리도 모으고 또 최고위도 한 번 더 모아야 되는데 네, 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길게 끌어서 좋을 일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텐트에서 문란 행위를 벌인 자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중입니다. 당 지도부를 약간 으르고 있고요. 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다 예고됐던 사태거든요. 보니까 아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지금 이미 이게 6일 토론회였고 8일에 방송이 됐는데 네. 기자들이 소문을 듣고 굉장히 당에서도 우려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봐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게시글을 올리고 그 전에는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내가 이제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입에 담지 못할 말 땡땡땡 얘기를 하면서 네. 세월호 막말을 하지 말라고 따지는 유권자를 향해서 땡땡땡이나 해명해 이렇게 싸웠다는 그 자신의 마나님 이야기를 올리면서 활명수 마신 것처럼 뻥 뚫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전혀 거침이 없네요. 지금 상황에 그렇죠. 대해서도. 이미 그 땡땡땡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이 말을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던 거예요. 그 전에 방송하기 전에도 대단한 멘탈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악화돼 있고 막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죄송하다 허리 굽혀 사과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이게 약간 좀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던 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 차명진 후보 건 터지기 전에 네. 등록금 관련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 미리 잡았던 회견이었는데 사과 회견이 돼버렸죠.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대응 차원의 하나로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럼 200만 명이라고 치면 2조 정도가 든다. 네. 그러면서 슬쩍 전에 말했던 그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을 쓰자 이렇게 자신이 네. 했던 기조를 좀 다시 이슈를 살리려고 했는데 네. 사실 뭐 온라인 수업이 불충분하다 이런 불만으로 대학 수업 불충분하다는 불만으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네. 먹힐 수 있는 주제였는데 네. 막말이 것 터지는 같은데요? 바람에 네, 좀 뭘 덮였다. 해도 이 땡땡땡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미- 들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아까 혹시 표정 관리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네. 뭐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내부 단속이 심해서? 후보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정말 안 터집니다. 아니, 너무 기다리지 분들이- 마시고요. 예. 막말은 다들 그게 별로 안 좀 좋아해요. 네. 옆면에 좀 보이는 분들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굉장히 조용하시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음,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악역은 이해찬 네. 대표입니다. 예찬 대표가 맡고 있다. 네. 이천 대표 몸은 이제 건강하신가 보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직도 생각보다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좋으시군요. 그래서 네. 선거운동 현장에 좀 자주 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여의도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진아 기자 그리고 정유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음모론. 음모론 예. 예, 나올 때가 됐죠. 나올- 네. 다 모든 걸 기대하고 있는. 네. 특히 여권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제기되는 음모론은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실체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김어준 씨 그 팟캐스트 다스베이다 여기에 나와서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선거날을 앞두고 어디선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정치 공작 음모론 터뜨릴 것 같다. 가짜 뉴스가 네.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그걸 파악했다. 그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해서 다들 놀랐는데요. 네. 이게 사실 김어준 씨가 먼저 6일 날 거론을 한 바 있어서 네. 그 후에 또 이 대표도 말을 했기 때문에 뭐냐 실체가 뭐냐 음. 뭐 N번방인가 네. 온갖 소문은 도는데 아직 알려진 거 없고 다들 주말을 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뭐가 터질까? 터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이번 네. 주 주말이죠. 그냥 뭐 방송인이나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당의 대표가 말했으니까요. 얘기한 거면 예.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말씀 굉장히 좀 신중하신 그렇죠. 편이죠. 네. 예. 뭔가 제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당에서는 어떤 후보는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말한 게 뭐냐 알고 있냐. 후보가 전화 예, 와서 후보가 네. 좀 짚히는 게 있냐.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알았으면 단독을 썼겠지. 네. 그걸 기다리고 있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어디선가 이런 음모론이 나오면 먼저 김을 빼기 위해서 선수를 친 게 아닌가. 그런 경우도 실제 있죠. 네. 만약에 음모론이 정말 의혹이 나왔으면 겁봐라. 니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우리가 예전부터 경고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한 걸음 좀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 미리 일종의 좀 예. 연막을 치는 혹은 또 뭐 그 강화하는 정도로 좀 해석이 되지 지금 딱히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수위가 좀 만약에 약하면 예. 에이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넘어가 버릴 겁밖에 안 수 됐냐. 있는. 뭐 넘어갈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선거 시즌에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네. 펼쳐졌던 사례가 없지 않아서 뭐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무도 네. 모르고 지금 막말이 더 들끓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야당에서는 할까요? 무슨 네. 음모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야당 기자들은 네. 어떤 뭐 의혹이 터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땡땡땡에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다른 사안은 별로 관심이 없는. 네, 그 이 원래 이제 막말이 너무 이제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네. 선거에서는 서로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한 큐에 상대를 KO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오만, 불공정, 독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 거기서 그러면 너네 당은 땡땡땡이란 말을 하지 않았냐 이러면 네.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리지 그렇죠. 않냐. 그 이상 센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게 너무 딱히 이게 없죠. 좀 기자들은 그렇게 네. 일단 단어가 평가를 세서 하고 그런 것 있군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음모론 같은 경우는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네.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총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지금 물론 계속 총선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미래통합당이 핑크 가발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미래통합당의 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건데 미래한국당. 네. 네네. 이게 핑크 챌린지라는 겁니다. 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망가져서 웃음을 주겠다. 이런 컨셉인데 네. 6일에 이제 핑크 챌린지 한다고 첫 사진 보도 나온 걸 보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 당직자들은 얼굴에 분홍색으로 칠을 하고 분홍색 짧은 가발을 쓰고 저도 깜짝 놀랐죠.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분홍색 긴 머리 여자 가발에 분홍 머리띠를 한마디로 이제 여장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망가지는 것이고 파격적이고 웃긴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후배가 사진 올렸을 때 너 좀 사진주의라고 좀 먼저 올리고 그런 걸 하지 그랬냐라고 사진주의. 제가 한 번만 더 그러면 경고다. 지역 못 보내버릴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진짜. 반응이 네. 사실은 이제 뭔가 노력을 하긴 했으나 근데 사실 반응은 별로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2000년에 그 여장하고 세터에서 네, 장기자랑 있었죠. 하면 네. 그래도 그때 2000년에 욕을 먹었는데 지금 2020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반응이 엉뚱하게 나왔는데 네. 보수층에서는 네. 뭐 여장의 부적절성 이런 게 아니고 엉뚱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드래퀸이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퀴어를 용인하는 네, 퍼포먼스냐, 동성애자 뭐 장녀냐 이런 식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도 신기한 것 이렇게 같아요. 튈 줄 네. 몰랐어요.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그냥 여성 비하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 가지고 동성애 쪽으로 끌고 갈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독실한 신자이신 우리 황 대표도 네.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전달했다. 이런 교회 쪽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네. 보도도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뭐 참 각종 논란이 있군요. 핑크 가발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이제 유세 네. 이 동선 짜는 게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인물이 어느 지역에 잘 먹히나 이런 거 다 네. 전략적으로 짜야 되는데 민주당 동선은 어떻습니까 요즘? 민주당이 처음에 시작,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이죠. 네. 그때는 서울 국회에서 출정식을 하고 네. 그 후에 강원 찍고 제주 찍고 부산 찍고 광주 찍고 음. 해서 내일은 대전. 내일은 대전. 네. 네.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나중에는 서울로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 네. 경북은 제가 안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경북 지역은 네, 경북 아직은. 네. 그쪽도 좀 공을 들이는 지역이니까 나중에 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사실은 지금 총선에 너무 많은 게 터져서 일정 네. 정리가 좀 헷갈리고 그 있습니다. 일정까지 다 외우기는 좀 너무 힘드네요. 힘들어요. 네. 당도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낙연 위원장이 일단 부산에 가셨고,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은 전남, 충남 등등 네. 이런 곳에 갔다는 보도를 봤어요. 보시기에 이제 기자들이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럼 현장 분위기가 딱 느껴질 텐데, 물론 이제 김진아 기자는 현장은 안 갔겠지만, 아이들을 풀었죠. 네. 그 후배들은 뭐라고 하나요? 누가 인기가 특별히 좋다,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게 이낙연 후보는 네. 기본적으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어디 가나? 유명하기 때문에 종로 그 사는 후배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걸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네, 확산에서도 그렇고요.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국 팔도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분도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음. 그럼 환호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예, 몰리는 분위기를 몰리는 분위기, 확실히 유명세가 연출.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지금 통합당은 어때요? 이게 가끔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지나가다 어색하게 악수도 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누가 활약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선대위는 아니지만 선대위 합류한 유승민 의원이 네네. 있고요.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정말 종횡무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곳을 다니시죠.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얼굴이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네. 이미지가 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좀 친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네. 젊은 층들이 좀 다가갈 때 좀 부담이 없는 느낌이 있나 젊은 봐요. 층에서. 네.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풍기는 위험이랄까? 그렇죠. 다가가면 뭔가 약간 무섭죠. 조금 예. 다가기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네.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이 자맹을 하시다가 어쨌든 최근에 많이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참 그 안타까운 게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 대구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심상정 대표가 전국을 돌고 있죠. 지금 상황은. 심상정 대표가 네. 본인 지역구도 사실 좀 힘든 지역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이기도 하니까 대표니까. 네, 뭐 거기 인천에서 먼저 출정식 가졌죠. 그 다음에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데 보면은 정의당 주요 뭐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주요 포스트는 한 번씩 다 찍어주는. 예. 그렇죠. 대표가 가줘야 또 가줘야죠. 힘을 받죠. 호남 지역에 후보를 많이 냈죠. 민생당. 그렇죠. 지금 누가 네. 대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민생당은 이렇게 짰더라고요. 김정화 대표하고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민생 투어 네네. 하는데 여기는 호남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하는데 좀 특징이 있다면 민생당은 비례정당이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 위성정당 잘못됐다 이런 거에 비판에 초점을 잡아서 네.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네. 이쪽은. 비판을 할 수 있는 명분은 되죠. 민생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되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오늘도 뛰었습니까? 네,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신 걸까요? 사실 기자들이 별로 여기 관심이 없어서 야당 기자들이 네. 지금 처음에는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네. 아니, 처음에도 사실 왜 굳이 뛰신지 모르겠다. 아니, 그런 왜냐하면 의견들이 지금 좀 사실은 있었어요? 네. 수도권에 지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방으로 좀 향하려다가도 이 막말 논란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총화력을 집중하면서 막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논의에서 좀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죠. 거기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서 조금 뒤처집니다. 그나마 오늘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갖고 네. 양당의 기득권을 비판을 하면서 좀 보도가 되긴 했어요. 네.
그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한 것은 매표 포퓰리즘이다. 야권표를 분산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아서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결단까지 내렸는데 네.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통합당에 조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나름 희생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 표를 오히려 더 분산시키고 있다 이런 취지네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말을 사실 중앙, 서울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네. 달리기 뛰고 계시는 바람에 조금 약간 약하죠. 힘들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렇군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통합당은 여당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곳 정말 초박빙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관심 정말 있다. 네, 김진아 기자 어딘가요? 한 곳만 일단 얘기해 주시면. 한 곳만 하면 사실 두 곳도 정말 괜찮아요. 네. 너무너무 관심 있는 지역이 네. 송파을입니다. 그렇죠. 거기죠. 송파을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네. 곳이었는데요. 거기 최재성 민주당 후보하고 네.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부딪히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재밌죠? 뭐랄까 굉장히 대비되는 두 인물들이에요. 너무 대비되기도 네. 하고 또 한 분은 또 여권에서는 중진이고 그렇죠. 이분은 신인인데 음. 또 송파을 지역이 보수 지역이지만 2년 전에는 최재성 후보를 선택했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 지지율에는 또 배현진 배현진 후보가 앞서는 상당히 걸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캠프에 문제가 자신감이 조금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좀 그 잠실 운동장에서 워크스루 물론 약간 네. 다시 접었지만 네.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배현진 이슈가? 후보 그리고 되게 많이 신기했던 크지 게 최재성 후보가 않았겠느냐. 그 전까지는 지역 관련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지 않았는데 네. 약간 밀린다는 그 지지율 나온 후로는 정말 열심히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네.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신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정유현 기자. 나는 여기 정말 관심 있다. 송파을이 뭐 여야 공히 관심사고 네. 또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중구 성동을 이쪽입니다. 이제 거기도, 지상욱 네네. 의원 야당에서는 있고 그다음에 박성준 민주당 있고 그러는데 네. 심지어 이제 배우 시문아님까지 역시 나오셔서 다시 등장을 4년에 하셨어요. 한 번씩 등장하십니다. 네, 추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될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천 연수구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친인척 맞아요. 연고가 있는 네. 곳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지금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이정미 후보가 한 20% 정도 앞으로 가 있는 네. 것 같은데 민경욱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기거나 접전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격차가 0%인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도 정말 민주당과 관심이죠. 표를 좀 나눠 네. 가져서 민경 후보가 좀 어부질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까? 30, 20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네, 갔다 네.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기는. 네. 조만간 또 후배 기자들을 풀어보려고요. 네. 민심을 한번 듣고 오거라. 네. 네. 후배 기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맡기는 것은 아닌가. 아유, 제가 뭐- 조만간 가겠습니다. 예. 그 직접 지어야 돼. 서울 아니더라도 뭐 부산이나 이런 곳 어떤 데가 또 부산 관심사세요? 남부 박재호 의원, 네,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이현주. 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도 격차 0%인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정말 재밌는 지역이죠. 그 각 당에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곳들이네요. 여기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여의도 여성시대 한겨레신문청 유경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